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머리에 똥만 가득 차 있던 무개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한 큐에 처리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는 결혼기간 4년 정도였고 애는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애 안 가질 거냐고 압박 아닌 압박도 좀 주셨지만 저는 내 집에서 좀 더 안정된 기분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신혼집의 전세금은 남편과 제가 반반으로 부담하며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지만 전세 공동명의도 했었어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할 때 시어머니가 유난스럽다고 한 소리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저도 좀 유난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결혼할 때 좀 더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으면 전세가 아닌 적당한 곳에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왕 살 거면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으로 사고 싶더군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대출 없이 열심히 벌고 전세 끝나고 이사 갈 때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매매를 해서 가자고 생각했었죠. 남편도 동의했고 대출이 없는 대신 둘 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도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도 이사간 새 집에서 가지자고 했어요. 제 마음이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면 더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하여튼 남편과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남편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유별스럽다고 혀를 차셨지만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한 분, 신우 한 명이 있었어요. 신우는 철없을 때 결혼을 덜컥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지냈죠. 이혼도 했고 나이가 20 중반이면 일을 해서 본인 스스로 정도는 건사해야 할 텐데 취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우는 깡마른 몸에 외모 치장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원래도 모델 일을 간간히 했었다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겠느냐고 잘 그랬죠. 신우는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철딱선이 없고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예쁘고 스스로를 잘 꾸미는 건 보기 좋지만 몸 치장하고 성형하고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것을 몹시 좋아했어요. 버는 것도 없고 시댁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닌데 허세와 허영은 가득해서 돈을 물쓰듯이 잘 쓰는 편이었죠.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사니까 그냥 집밥을 먹어도 되건만 식사는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잘 시켜 먹었고 그마저도 몸 관리한다고 반 정도 먹고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돈 낭비가 심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좋은 곳 있다고 하면 꼭 가고 놀러 가거나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했어요. 10,000원, 20,000원은 돈도 아닌 양 잘 쓰고 다녔죠. 본인은 1,000원 한 장 안 벌면서요. 솔직히 시댁이 잘 살아서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면 저도 제 상관할 바는 아니죠. 문제는 그 돈이 어머님 돈 아니면 저희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남편은 여동생을 몹시 잘 챙기는 편이었고 어머님도 철없는 딸임에도 늘 어화둥둥 아끼셨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용돈도 종종 보내주는 것 같았고 어머님 생활비 부족해도 본인이 종종 보내드리는 것 같았죠. 굳이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해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숨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도 나가서 청소일 하시는데 놀고 먹고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신우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문제가 크죠. 다 큰 여동생인데 그저 용돈 주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쩔쩔 매니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동생 바보더군요. 저희도 마냥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 참다 몇 마디 한 적도 있죠. 그러면 남편은 저더러 자기 동생 질투하냐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 나이 먹도록 본인 일도 제대로 없고 엄마나 오빠한테 용돈 받는 거 개념 없이 펑펑 쓰고 사는데 뭐가 부럽겠나요. 그런 걸로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어느 집안에나 사고치거나 돈으로 속썩이는 식구는 있다고 하니 저도 그냥 더는 얘기 안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처형 1년 정도 해외 근무 나가서 집 빈다고 했지?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전세나 월세 들어올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또 1년 전세다 보니 들어올 사람도 없다고 해서 그냥 비워두기로 했지. 잘 됐다. 그럼 거기 우리 세미가 좀 지내면 안 되나? 세미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저희 언니는 해외 장기 근무가 많은 직업이라 집을 한 번씩 비울 때가 있어요. 적게는 3, 4개월, 많게는 1년 넘게도 비운 적이 있는데 신우가 비어있는 언니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아가씨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잖아. 엄마가 은근 잔소리도 많고 같이 살면 좀 힘들거든. 그리고 세미가 이번에 쇼핑몰을 차려볼 생각이거든. 걔 옷도 잘 입고 관심도 많잖아. 하면 잘할 것 같고. 근데 따로 사무실 구하려면 너무 비싸잖아. 최영래 집은 널찍해서 사무실 겸 쓰기도 좋고 또 집 인테리어도 잘 해놨으니까 사진 촬영하기에도 좋을 거고. 글쎄, 그렇게 사무실처럼 쓰면 집 금방 더러워지고. 에이, 셈이 엄청 깔끔하잖아. 본인 집처럼 깨끗하게 쓰겠대. 오히려 집 비워두는 것보다 그렇게 사람이 살면서 쓸고 닦고 하는 게 더 좋아. 일단 언니한테 물어나 볼게.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어머님과 살고 있는데 굳이 나와서 살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언니네 집을 사무실처럼 쓰겠다 하니 더 그랬죠. 그래서 언니가 거절하면 저도 안 된다고 할 참이었는데 언니가 방세만 주면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집 생으로 비워봤자 뭐하냐고 사돈처녀니까 아주 싸게 받을 테니 방세만 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는데 갑자기 방세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생각지 못했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아, 방세를 꼭 받으셔야겠대? 어차피 쓰는 관리비 정도는 세미가 알아서 낼 건데. 집주인이 그러고 싶다는데 실은 관도. 언니도 아가씨가 쓰겠다고 하면 방세 싸게 빌려준다 그거지. 언니도 굳이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뭐. 아, 알았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방세 달라고 하면 됐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 말로는 그래도 신우가 들어오겠다고 했답니다. 매달 월세는 언니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네 집 비번 알려주고 신우가 들어와서 살게끔 했어요. 신우는 집이 너무 예쁘고 잘 꾸며져 있다며 1년 동안 혼자 살 생각하니 좋다고 붕붕 떠 있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신우가 죽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은근 같이 사는 건 스트레스였나 보다 했죠. 하여튼 신우는 저희 언니네 집에서 1년간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저도 언니 말대로 집 비워둘 바에야 적은 금액이라도 방세 받는 게 낫지 싶었어요. 본업 말고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쏠쏠하고 좋잖아요.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부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키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따로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외주 받아서 하는 돈도 꽤 쏠쏠하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외주로 받는 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밤 늦게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또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 버는 게 재밌었어요. 게다가 저한테는 목표도 있었죠. 그맘때가 결혼한 지 4년 차였고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반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모으고 저축해서 대출받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 싶더라고요. 한마디로 부업은 내 집을 사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죠. 제가 외주 일도 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쩔 땐 외주로 버는 돈이 월급하고 큰 차이가 안 날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제 딴에는 열심히 모았던 거죠. 저희 남편은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잘 된 적도 있는데 경기 불황을 많이 타는 직군이라 그런지 결혼 후에는 한동안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처에 최신식 셀프 세차장이 생겨서 타격을 좀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월급쟁이인 저보다는 사업하는 남편이 잘 되지 않겠나 싶었죠. 남편하고는 사실 서로 구체적으로 얼마 버는지까지는 오픈을 안 했거든요. 각자 관리하는 개념이었죠. 다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부업으로 모으는 돈을 남편과의 공동 통장에 다 모아둔 거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고 제가 그맘때 통장 개설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냥 남편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게 되었거든요. 나중에도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남편 통장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어차피 집 살 때 보태려고 같이 모으는 거다 보니 별 생각 안 했고요. 다만 괜히 중간에 돈을 꺼내 쓰거나 할까봐 체크카드도 안 만들었고 종이 통장으로만 확인을 했죠. 그런데 남편 명의인데다 종이 통장으로만 해놓으면 좀 불편한 점이 일부러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잔액 확인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일부러 꺼내 쓰지 않고서야 어디 가겠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자영업이다 보니 버는 돈이 들쑥날쑥이었는데 본인 버는 돈에서 생활비랑 용돈 쓰고 남은 돈은 거의 그 통장에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도 저처럼 어련히 알아서 잘 저축하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벌어서 저금하는 돈도 적지 않고 남편도 남는 돈은 몽땅 저금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막연하게 돈이 잘 모이고 있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은행 갈 일이 있어서 그 통장 정리도 오랜만에 하려고 들고 갔었죠. 그런데 통장 정리를 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통장을 보니 남편은 거의 입금을 하지 않았고 저만 주로 입금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게다가 그 통장에서는 800만 원 가량의 돈이 한 번에 인출되기도 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말이죠. 그 800만 원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도 없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봐. 내가 오늘 통장 정리했는데 왜 당신은 여태까지 저축도 안 했으며 이 800만 원은 뭔데? 남편은 멋쩍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도 알잖아. 요즘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장사가 그저 그래.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 800만 원 인출은 뭐냐고. 어디 쓴 거야? 아, 그거 샘이 줬어. 아가씨를 줬다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공동 저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신우한테 줬다는 거예요. 샘이가 쇼핑몰 한다고 했잖아.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투자금 줬지.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한다고? 당신 여기다가 돈 넣은 게 몇 번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거 다 내가 모은 돈이야. 내 돈이라고. 근데 이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800이나 되는 돈을 아가씨 줬다고? 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아니야? 섭섭하게. 지금 누가 섭섭해야 될 일인데 당신이 섭섭하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아가씨한테 800이나 줄 수가 있냐고. 저는 기가 막혀서 방방 뛰는데 남편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긴 말 필요 없고 다시 신우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줬는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느냐며 그리고 옷도 사고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장비 사느라 돈 다 썼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죠. 누구는 잠도 아껴가며 5만 원, 10만 원 물불 안 가리고 일 받아가면서 번 돈인데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지 동생한테 낼름 줘버렸으니까요. 저는 펄쩍 뛰면서 내 돈 다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가족인데 800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방방 뛸 일이냐며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삐져서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삐지든 말든 됐고 돈은 갖고 와라. 아니면 신우한테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랬죠. 남편은 다 썼는데 어떻게 주냐며 나중에 쇼핑몰 잘 되면 그때 이자 쳐서 다 돌려준다고 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긴 말 할 것도 없다 싶어서 다이렉트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오빠의 그 동생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쇼핑몰 사업 준비하느라 다 썼답니다. 돌려주고 말고 할 돈이 없대요. 그리고 산다는 소리가
저희 오빠가 줬는데 언니가 왜 그래요? 오빠 돈이잖아요. 라는 거예요. 저 뒷목 잡으며 말했죠. 아가씨, 그 돈 오빠 돈 아니에요. 통장만 오빠 거지. 그거 전부 내 돈이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부업해가면서 모은 내 돈이라고요. 오빠가 입금한 돈 다 합쳐도 100만 원이나 될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다 내 거고요. 당연히 아가씨한테 준 800도 내 거죠. 아, 언니, 가족끼리 너무하네요. 좀 못 도와줘요? 어쨌든 이미 받았고 썼어요. 나중에 쇼핑몰 잘 되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가씨,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오빠랑 얘기하세요. 나는 오빠한테 돈 필요하다고 했고 오빠가 흔쾌히 빌려줬어요. 빌려주니까 받은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데요. 저 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 엄마한테 다 잃을 거예요. 잃으세요, 실컷. 아가씨 나이가 26이에요. 근데 올케가 힘들게 모은 돈 마음대로 써놓고 미안한 기색도 없고 심지어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어머님한테 이른다고요? 내 나이가 뭐 어때서요? 언니, 말 이상하게 하네요. 난 모르겠으니까 오빠랑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신우랑은 소득 없는 싸움만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언니네 집에 있는 네 동생 쇼핑몰 옷들 다 처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한 번만 봐주라고 정말 세미가 잘 되면 다 돌려준다고 했다면서 오빠로서의 자기 체면 봐서 한 번만 넘어가 달래요. 샘이 언제까지 엄마랑 내 돈 받아가며 살 거야. 지도 뭘 해보려고 저러는데 내가 오빠로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제가 학력도 그저 그렇고 모델 일 말고는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데 어디 취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오빠로서 도와주는 거 좋다 그거야. 그러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야지. 이건 내가 모은 내 돈이라니까. 부부 사이에 왜 자꾸 네 돈 내 돈 그러냐고. 하는데 진짜 바위에다가 말해도 이것보단 속이 덜 답답하겠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고 내 돈 다시 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돈에 미쳤느냐 지독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멋대로 한 짓이고 내 돈 다시 채워놓으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 돈에 미친 거 맞으니까 내 돈 다시 돌려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너야말로 가족끼리 너무하네. 나 속이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은행 가. 가서 통장 안에 있는 돈 다 인출하고 내 통장에 옮겨 놓을 거야. 철저히 계산해서 당신 입금한 돈은 돌려줄 테니까. 와, 부부끼리 이런다 이거지? 그거 어차피 집 살 때 보태려고 한 거잖아. 내 말이 집 살 때 보태려고 한 돈인데 왜 당신 맘대로 쓰냐고. 그냥 가정가구 하나 샀다고 퉁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런 걸로 서로 빈정상하면 결국 너랑 내 사이만 틀어지는 거야. 네가 먼저 800만 원 마음대로 뽑았을 때부터 이런 건 예견된 거 아니야? 지독하네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은 할 말 없으면 저한테 지독하다 그러고 정 떨어진다는데 저야말로 정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안 떨어져? 그래 알겠다고. 내일 은행 가. 그렇게 남편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나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쁘다고만 하고요. 저도 점심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결국 못했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손님이 먼저지 그 통장이 먼저냐며 지가 더 화를 내더군요. 하여튼 저는 다음날 뽑자고 했더니 그날은 또 그 시간에 예약 손님이 있다면서 예약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주말이어서 은행에 가기가 힘들었고요.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뽑기로 했죠. 남편과는 그때까지 계속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돈을 뽑아서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은 잔액을 입금받은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혔죠. 제가 남아있는 잔액을 대강 아는데도 200만 원 정도 덜 보낸 겁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가 모은 돈이 200 정도 되기에 그건 빼고 보낸 거랍니다. 네 동생한테 800이나 줬잖아.
그럼 알아서 네가 저금한 돈은 없는 거지. 무슨 남은 돈에서 200을 또 빼? 그리고 무슨 당신이 입금한 돈이 200이야. 내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얼마 넣지도 않았더만. 아, 맞다고. 200 정도는 돼. 통장 보자. 버렸어. 뭐? 이미 다 인출한 통장이니까 폐기했다고. 라는데 그 독불 장군 얼굴이 확 지겨워질 정도였습니다. 정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돈 가지고 좀 그러지 마라. 치사하게. 내가 뭐 남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내 동생 좀 챙겨줬다는데. 그리고 내 동생이 일 좀 해보겠다고. 사랑굿이라고 살겠다고 해서 오빠로서 도와줬다는데. 세훈이라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돈을 왜 내 돈으로 챙겨주냐고. 와, 끝까지 네 돈 내 돈.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고 네 돈 내 돈 확실히 나눠 가지는 게 낫지 않아? 하면서 이혼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지금 이혼 얘기했어? 네가 열받게 하니까. 그래, 그럼 이혼해. 근데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 분할과 별개로 네 동생한테 네 마음대로 보낸 내 돈 800 다시 돌려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웠습니다. 내 돈 마음대로 쓴 것도 남편이고 돈 다시 돌려놓으라는데 적반하장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돈을 돌려놓지도 않았고 저하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얘기하지 않았고 집안에는 신경전과 정막만 흘렀죠. 그런데요, 저는 남편과 이혼 한 해 만에 싸우고 이렇게 속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신우는 무려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신나서 여행 준비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캐리어 사진 밑에 티켓팅 완료, 이번엔 엄마랑 같이 여행, 얼마 만에 다낭이냐, 넘 행복, 이틀 뒤에 갑니다. 잘 놀다 올게요.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지, 심지어 어머님까지도 같이 간다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신우가 쇼핑몰을 연 것은 맞는데 오픈 초기이고 장사는 거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번 돈이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업 초기 자금도 없어서 저희 남편한테 빌린 주제에 당최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나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이 제대로 안 준 그 200만 원이 떠오르더군요. 그 돈을 빼서 설마 신우한테 줬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식간에 부하가 치밀었죠.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하고 냉전 사이니 물어도 어차피 얘기 안 해줄 거고 제가 몰래 알아봤어야 했죠. 그래서 남편이 잠이 든 틈을 노려 남편 폰을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외도를 필까봐 남편 폰 검사를 한다는데 저는 남편이 신우랑 무슨 얘기를 했나 보려고 한 거죠. 남편과 신우는 이런 대화를 나눴더군요. 짐 다 챙겼어? 엄마 여권도 잘 챙겼지? 그럼 오빠 덕에 잘 갔다 올게. 오빠도 같이 가면 좋은데. 난 이래야지. 너랑 엄마 잘 갔다 와. 오빠 요새 세훈이랑 사이 안 좋다며. 겁나 떽떽거린다. 돈 다시 내놓으라고. 아 진짜 왜 그래? 무슨 돈귀신 씨였나? 나중에 내 쇼핑몰 잘 되면 돌려줄 테니까 그만 떽떽거리라 그래. 내가 다 짜증나네. 그때 나한테도 돈 돌려달라고 난리치는데 돈돈거리는 거 징그럽더라. 나도 이렇게 질리는데 오빠는 오죽하겠어? 신우한테 그 정도 투자도 못한대? 내 말이 요즘 같아선 확 이혼하고 싶다. 좀만 참어 오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오빠한테 겁나 예쁜 새 여친 소개시켜줄게. 그때 새 언니 버려. 오, 진짜 그래줄래? 모델 여친으로 소개해줘. 울 오빠가 내 사업 자금에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당연하지. 두고 봐.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나 이번 여행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가서 신상품 옷들 촬영도 하고 올 거야. 해외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해야 쇼핑몰도 있어 보이고 판매도 더 잘 된다고. 그래, 그렇지. 잘 갔다 오고. 응, 선물 사올게. 그 대화를 보는데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대화 이외에도 남편이랑 신우랑 저 욕한 대화도 참 많은 겁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제 뒷담을 잘했고 신우도 열심히 맞장구 쳐가며 지네 오빠한테 이래저래 돈을 잘 얻어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오누이가 아니라 호구 하남은 꽃뱀인 줄 알겠어요. 게다가 그 대화들을 보다가 알아차린 건데 저희 언니한테 매달 보낸다는 방세도 결국 신우가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무슨 호구도 아니고 여동생한테 뭐가 이렇게 끔찍한가 싶더라고요. 지 마누라한테는 뒤통수 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못되게 굴면서 말이죠. 제 뒤에서 자기 여동생이랑 신나게 뒷담 까는 그 대화들을 보는데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감정이 싸늘하게 식었다고나 할까요? 같이 잘 살자고 집 살 때 조금이나마 대출 덜 받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일해왔고 잠도 줄여가면서 부업했던 거 남편도 잘 압니다. 아니 남편이 제일 잘 알겠죠. 같이 사니까. 그런 거 다 알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은 거 알면서 결국 지네 가족만 위하고 지 가족만 챙기는 겁니다. 저는 속이고 제 욕까지 해가면서요. 돈은 제가 벌었는데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만 열심히 챙긴 꼴이었죠. 그 대화를 가만 보는데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희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실성한 듯 헛웃음을 짓다가 그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를 했습니다. 콱 이혼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새 여자친구 만들어주고 싶다고? 오냐? 좋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그러고 살아라. 내가 이혼해주마. 그렇게 생각을 하며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연차 쓰고 저희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네 집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바로 들어갔죠. 언니네 집에는 언니가 이미 쓰고 있는 가재도구가 다 있었기에 신우는 거의 없더라고 지 몸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쓰네 어쩌네 하더니 집 들어가 보니 청소도 잘 안 하고 사는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고 개판이더군요. 남의 집 빌려 사는 거면 깨끗하게나 쓰지. 열받았지만 참고 거실 바닥에 쇼핑몰 한답시고 널브러져 있는 옷을 모조리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우 개인 짐들도 다른 큰 박스에 한 대다 모아서 제 차에 실었어요. 저희 언니네 집에서 신우의 짐들을 모조리 치운 거죠.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어머님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비번도 남편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에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싸운 신우 짐들 몽땅 어머님 거실에 놔두었어요. 어머님 집이 좁다 보니 그 짐들 다 놔둔 것만으로도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식탁 위에다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도 놔뒀습니다. 어차피 저희 신혼집도 전세 만기라 곧 비워져야 했기에 나와도 별 상관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 제 짐 대강 챙겨 언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번도 바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만 남겨둔 채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고 놀랐는지 전화가 왔죠. 저는 호들갑스러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모와 신우 여행까지 보내준 거 다 안다. 내가 8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와중에 내 말은 모조리 무시하고 그 와중에도 200만 원 더 빼서 네 동생 주지 않았냐. 이건 나를 완전 기만하는 행동이고 네 행동은 나랑 안 살고 싶어서 하는 행동 같은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만 이혼과 별도로 나는 그 돈은 반드시 받아야겠으니 나중에 전세금 나눌 때 네 동생 준 1,000만 원은 빼고 주겠다 라고 했죠. 남편은 갑자기 이런 게 어딨느냐 홧김에 이혼 얘기했는데 진짜 하자는 거냐며 미쳤냐며 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난리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 내가 뭘 원했는데 그때 홧김에 이혼 소리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네 동생이 너한테 모델 새 여친 소개해주겠다며. 너는 좋다고 나 버리고 갈아타고 싶다며. 제 말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더니 무슨 헛소리냐더군요. 도대체 그 200만 원을 어디다 썼나 싶은데 마침 네 여동생 해외여행 간다더라.
네 엄마랑 같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너랑 네 여동생 카톡을 봤거든. 설마 했지. 근데 정말 그 돈 네 여동생 준 것도 맞고 둘이서 내욕도 엄청 했더만. 나 그거 다 봤어. 그 뒷담을 보고도 내가 너랑 계속 살고 싶겠니? 네 진심 다 봤는데? 나 부업까지 하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 그거 내가 잘못됐다 치고 네 여동생이랑 신명나게 내 뒷담한 건 참도 잘했어? 뒤에서 뭔 말을 못해. 너는 친정에 내 욕 안 했냐? 한 적 없어. 우리 부모님도 너 같은 사이도 사이라고 대접해주고 이해해줬지 욕한 적 없거든. 우리 집은 너네 집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짓 안 해. 뭐야? 이혼하고 싶다며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왜 난린데? 뭐가 문제냐고. 이혼해 줄 테니까 네가 그토록 물고 빨고 아끼는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 살면서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모델 새 여친도 소개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제 말에 남편은 막 한숨을 쉬더니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저기, 진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랑 싸우고 속상해서 동생한테 하소연 좀 한 거야. 뒤에서 그렇게 욕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이혼이니 어쩌니 그건 내 진심 아니야. 아니, 내가 보니까 그게 네 진심이야. 그럴 리도 없겠지만 행여나 네 여동생 사업이 좀 잘 돼서 제밥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1순위로 나 내팽개칠 인간이더라. 나는 우리 둘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어. 이제 알겠어. 협의위원 서류 찍던지 안 할 거면 소송할 거야. 잘 생각해. 그리고 이 이혼은 다 너랑 네 가족들 때문이야. 나는 위자료 소송도 걸 거야. 무슨 위자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지 뭔지는 법으로 따져보자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협의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면 알려줘.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남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언니네 집으로 와서 맥주 마시고 편하게 있었어요. 남편하고 계속 냉전으로 지내다가 혼자서 편안하게 있으니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집에 온 건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언니네 집 비번 바꿨으니 당연히 열릴 일이 없고 신우는 두어 번 더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언니, 전데요. 혹시 집 비번 바꿨어요? 지금 집 앞인데 비번이 안 돼요. 네, 바꿨어요. 왜요? 니네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 집은 다 어머님 댁으로 보냈으니까 그리로 가면 돼요. 네?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언니 혹시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언니, 왜 이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짐 다 보냈다고요. 그리고 네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참고로 네가 네 오빠 이혼시키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건 알고 있으세요. 언니 이혼해요? 왜요? 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언니 왜 이러세요?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저 짐도 있고 지금 어떻게 엄마 집으로 가요? 어떻게 가긴요. 택시 타든 버스 타든 네 알아서 가세요. 니네 오빠 불러서 가던지. 그럼 끊어요. 잠깐만요 언니. 진짜 이혼한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끝난 마당에 뭐 이쁘다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고 있나 모르겠네. 너네 오빠랑 이혼할 거야. 이유는 1순위가 개념 없고 결혼한 오빠던 첫 써대는 너 때문이고 2순위가 와이프 속이면서 지네 가족만 챙기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네 오빠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혼한 오빠한테 새 여친 꼭 소개시켜줘. 모델 새 여친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그렇게 꼭 해줘라. 근데 요즘 니네 오빠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쥐뿔 없던데 새 여친 소개해주면 뺨이나 안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건 알아서 하고 이만 너네 집 가라. 언니 이러면 안 되죠. 저 여기서 사업도 하는데. 사업 같은 소리 하네. 제대로 옷 판 것도 없다면서 뭘 하긴 하니? 그리고 걱정 마. 네 옷 하나도 빠짐없이 보냈다니까.
네 물건이라면 실핀 하나까지 다 너네 엄마 집 보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라고. 쇼핑몰만 잘 되면 오빠 이혼하라고. 새 여친 소개시켜준다는 너한테 내가 뭘 더 해주리?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해예요. 내가 직접 다 봤어. 거짓말 작작해. 제발 좀 가라, 거머리야. 언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네가 한 짓이 더 심해. 계속 집 앞에서 소란 부리면 경찰 부른다.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신우가 밖에서 문 열라고 두드리는데 문자로 112 신고해 줄까?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네 오빠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이 온 것 같았고 신우가 앞에서 뭐라 징징거리고 남편이 설득해서 겨우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이혼 합의 못한다고 해서 결국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속이고 본인 가족들만 챙긴 남편의 행동은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도 했습니다. 남편도 억울하다며 변호사 사서 맞대응했지만 딱히 제가 저지른 유책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 부리는 것 말고는 주장할 게 없었죠. 결국 긴 시간 끝에 제 승소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받아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쓴 1,000만 원 빼고 남편 목 돌려주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위자료도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 끝이 났고 끝날 때까지 몹시 빈정상한 채로 끝이 났어요. 마지막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언니네 집에서 계속 지냈고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언니가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보다는 언니네 집이 편해서 그러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 생활과 부업을 열심히 해가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로써 지워버리려 애썼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나 우울, 분노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전세금 반에 위자료, 부업한 돈까지 차곡차곡 열심히 모았습니다. 나중에 제 집 마련해서 독립할 때를 기다리면서요.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제 스스로 열심히 번 돈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으니 오히려 만족스럽고 좋았죠. 그러다가 하루는 외근을 나왔다가 남편 세차장 근처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차장은 원래 남편 혼자서 일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했고 제 알바는 아닌데 좀 궁금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들어가서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사장님이 바뀌셨나요? 아, 네. 전 사장님 찾아오셨나요? 제가 인수받은 지 몇 달 됐는데. 그래요? 예, 돈 급하시다고 금매로 내놓으셔서 제가 인수했습니다. 뭐 따로 전 사장님하고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기 사장님을 좀 아는데 갑자기 바뀐 것 같아서요. 금매로 내놨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돈이 급하다고 금매인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나름 전세금 반띵했기 때문에 돈이 없진 않을 텐데 뭐 한다고 가게까지 내놨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건너 들어보니 신우가 쇼핑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신우의 쇼핑몰을 확 키워주겠다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도 진행해 준다며 솔깃한 동업을 제안했고 쇼핑몰이 영 안 되던 신우가 그 말에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 오빠 돈까지 모조리 날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신우도 엄청 심하게 싸우고 남편은 집에서 인연을 끝내 만회하고는 따로 나와서 사는가 보더라고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어떻냐더니 결국 그 동생 때문에 그나마 있던 돈까지 날렸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동생인데 뭐 어떤가요? 전 남편 본인 말로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요. 전 신우가 그렇게 개념 없이 굴었던 건 결국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다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1,000만 원가량 신우한테 덜컥 주고 기분 낼 때는 뭐 어떻냐더니
자기 돈 몇천 날리니 인연 끊었다는 것도 참 전 남편답고 어이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애 없을 때 또 결혼기간 그렇게 길지 않을 때 그렇게 끝낸 게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의 본가 식구만 식구라고 생각하고 정작 와이프는 돈 버는 기계 취급하며 새 여친 어쩌고까지 했던 전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지금은 전혀 재혼 생각도 없지만 나중에라도 행여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집 식구들도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혼자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내 집 장만해서 살고 싶지만요. 언젠가 제 집을 장만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